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우스트 등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해로 주옥 같은 고전을 남긴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바이마르는 괴테 탄생 250주년을 맞아 유럽의 문화수도로 지정되었는데요. 바이마르가 독일의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괴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괴테의 삶의 여정을 찾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고 있는 이곳. 오늘 이 시간에는 괴테의 도시 바이마르로 인문학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민족의 자의식은 바이마르에서 태어났다. 20세기 지성의 거장 자크 바전이 한 말인데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바이마르는 생애 자체가 곧 독일의 문화사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를 비롯해 실러, 리스트 등 문학, 음악, 미술 등의 거장들이 살았던 정신적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인문학 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테를 찾아가는 우리의 여행은 그가 태어난 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는데요. 아직도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의 생가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1749년 8월 28일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괴테는 태어납니다. 이곳이 바로 괴테가 태어난 생가인데요. 청년 괴테를 유명하게 만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집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다가 4년여에 걸친 복구 작업 끝에 원래 모습대로 재건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공습 당시 이 집안의 모든 물건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져 손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괴테의 생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는) 법률가이자 황실 고문관이었던 괴테 아버지의 조각상과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이었던 어머니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자녀 교육에 특히 많은 관심을 쏟았던 괴테의 아버지는 엄격한 성격이었고 어머니는 명랑하면서도 상냥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부엌으로 괴테의 가족들이 썼던 접시, 냄비, 국자, 빵틀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괴테가 키 작은 어머니를 위해 직접 만들었다는 사다리 겸 의자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괴테의 따뜻한 마음이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에게 가슴 뭉클하게 전해졌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의 맨 아래에서부터 4개의 계단은 옛 괴테 생가에 있던 진짜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계단 난간에는 아버지인 요한 카스파 괴테와 어머니인 카타리나 엘리자벳 괴테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2층 홀에는 포폴로 광장, 콜로세움, 성 베드로 성당 등 로마의 풍경이 그려진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요. 아버지의 이탈리아 여행담 이야기를 들으며 경이로움에 가득 차 로마에 대한 꿈을 키웠던 꼬마 괴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북경의 방입니다. 중국풍으로 꾸며진 이 방은 파티와 손님 맞이를 위한 방이었다고 하는데요.
괴테의 누이 동생 코넬리아가 결혼식을 올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의 방에는 독특하게 생긴 세로연 피아노가 있습니다. 괴테의 어머니는 이 피아노를 치면서 곧잘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괴테의 가족 모두 예술적인 소질이 많았던 듯합니다. 바로크 양식의 천문시계입니다. 괴테가 태어나기 3년 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260년도 넘은 지금도 정확하게 시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독일이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 시계는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예술적인 독창성을 가진 시계입니다. (3층에는) 괴테가 태어난 방, 부모님의 방, 아버지의 서재, 그림의 방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방에는 괴테와 부모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림의 방에는 갤러리를 연상시키듯 수많은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시에 쓰던 펜과 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펜에도 괴테의 손길이 닿았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괴테 아버지의 서재입니다. 고대 미술품에 관한 책, 법률서, 이탈리아 시인들의 책, 최상급의 여행기들. 괴테도 아마 이 책들을 읽으며 많은 영향을 받았을 텐데요. 언어, 미술, 음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통합적인 관심을 갖게 한 아버지가 없었다면 대문호 괴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괴테의 지필방입니다. 괴테가 실연의 아픔을 안고 미친 듯이 써내려가 4주 만에 탈구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최고의 대작 파우스트 일부의 초고 및 수많은 작품들이 이 방에서 탄생했는데요. 괴테가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기도 한 방입니다. 괴테가 누이 동생과 인형극 놀이를 하던 인형극 상자입니다. 괴테는 이 작은 무대를 직접 연출하며 문학적 꿈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괴테의 생가는 당시 상류층이었던 괴테와 가족들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집은 소년 괴테를 위대한 거인으로 키워낸 갤러리이자 도서관, 학교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머 광장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시청사가 있는 곳인데요. 운치 있는 세 채의 건물 중 가운데 건물을 레머라고 부릅니다. 입장 마감 시간에 도착한 저희는 간신히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층의 넓은 홀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한 후 연회를 베풀던 곳입니다. 역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52명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요. 외할아버지가 프랑크푸르트의 시장이었던 괴테는 이곳에서 황제들의 위협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27세에 바이마르시의 고문관 제의를 받아들인 괴테의 정치적 야심은 바로 이곳에서 황제들의 위협을 들으며 자란 건 아닐까요? 괴테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우리의 여행은 드디어 그가 생애의 대부분을 보낸 곳 바이마르로 이어집니다. 바이마르는 괴테하우스, 괴테박물관, 괴테의 무덤 등 수많은 괴테의 흔적이 남아있어 괴테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과거에는 동독에 속했던 도시로
여행객의 발길이 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독일 각지와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매우 활기찬 도시가 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숲과 언덕이 있는 시골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자그마한 도시였던 바이마르가 어떻게 독일 문학과 정신의 중심지로 명성을 얻게 되었을까요? 문화도시 바이마르 공국의 초석을 만든 것은 안나 아밀리아 공작 부인입니다. 7년 전쟁에서 카를 2세 비렐름 공작이 죽고 19살에 미망인이 된 공작 부인은 빠르게 바이마르를 안정시켰는데요. 독서와 대화, 음악을 사랑했던 그녀는 독일의 많은 지성들을 궁정으로 초빙했습니다. 1775년 11월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던 27살의 괴테도 바이마르 궁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는데요. 안나 아말리아 공작 부인의 아들 카를 아우구스트 공이 괴테를 자신의 고문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일름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